생활 속 마음 언어 지능을 향상시키는 비결 편입니다. 지능을 향상시키는 비결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지능은 변하지 않고 메타 인지 능력은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 즉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능을 만약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전에 지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지능은 그럼 무엇인가요, 여러분?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죠? 자, 이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능에 관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한 개인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이거 생각하는 능력이네요. 또 해결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그다음에 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다. 어렵죠? 지능이 이렇게 어렵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지적이다. 학습,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고도 마찬가지고. 자, 한자어로 지능은 알지자, 영어로는 인텔리전스인데 알지자죠, 요게. 능은 이제 능력할 때 능을 쓰죠. 자, 그럼 지능은 아는 능력이네요. 그죠? 영어의 인텔리전스의 어원은 이렇게 인텔리저러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원이랍니다. 근데 그 의미도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감 잡으셨습니까? 요 이해도 인지고, 인지입니다. 학습 능력도 인지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알다도 인지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인지편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국 지능은 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인식도 인지의 집합이니까 안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안다는 전자에 가는 겁니다. 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은 인지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기초편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쉬운 우리말로는 알다, 지능은 아는 능력이다 그랬는데 이 안다라는 게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알다, 이게 뭘까요? 네, 알다라는 것은 영어에 우리가 I know와 I s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I know는 누군가 말을 했을 때 소위 말해 알아. 그런데 I see는 알겠어. 이제 알겠어. 이해가십니까? 알다라는 이 우리 말이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영어 문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알겠어 라고 하는데 안다라는 게 여전히 구분이 좀 어렵죠. 이 안다라는 것은 인지작용이고 알아도 인지작용이고 알겠어도 인지작용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이미 그 기억편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I know의 알아, 이 얘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억 속에. 언어와 비언어에 대해서. 그런데 알겠으는 이 기억에 대한 인지작용 플러스 기억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추가가 되든지 기존 기억 속에 있는 정보가 변화를 겪는 거죠. 구조가 바뀌든 연결고리가 바뀌든 또는 잘못된 정보가 삭제가 되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IC는 이해인데 결국은 기존의 뇌에 저장된 정보인 기억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고 I know는 그냥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알다, I know의 알아, 이 부분이 차이가 좀 있어요. 사람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하나는 언어적인 기억만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와 비언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자, 세 번째는 언어와 비언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수준차가 나는 거죠.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번과 3번의 차는 비언어적 기억의 질의 차이고 1번과 2번의 차이는 비언어적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 그럴 수 있느냐? 있습니다.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글을 읽고 하지만 사람들 간의 언어 능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도
평소에 쓰는 언어들의 수준이나 깊이가 얕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뿐인 거죠.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춘이란 단어입니다. 유치원생 6살짜리가 엄마 청춘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청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 이 경우에는 1번인 언어적 기억만 들어가 있는 거죠. 언어의 그릇만 알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중학교 한 2, 3학년? 청춘이 뭔지 뭔가 약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비언어적 기억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예를 들어 한 30대쯤, 40대라고 합시다. 청춘은 시절이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 청춘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다 한 경우에는 비언어적 기억이 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어인 단어 청춘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1번, 2번, 3번. 알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아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양자역학의 수준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또는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지혜란 단어입니다. 지혜는 지능과는 다른 또는 지식과는 분명히 다른 단어죠. 여러분이 아는 지혜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단어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에 관한 사전적 정의 정도는 아십니까? 아니면 실제 지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비언어적 기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다르다면. 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지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마광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했대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커다란 독에 그냥 빠져버렸대요. 물이 있는데. 그 순간 이제 아이들이 놀랐죠. 울고 하고 주위에 어른들도 그걸 봤는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린 사마광이 돌을 던져서 독을 깨서 아이를 살렸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돌이 독을 깰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다른 어린아이나 어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마광은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기억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사마광은 머리가 좋은가요? 즉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되어 있나요? 아니면 또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나요? 자,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죠. 지능이 높든 지혜롭든. 또 다른 사례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배움편에서 기초편인 배움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또 그것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영구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의로운 말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또 다른 날 자로라는 제자가 밖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와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두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답을 하는 걸 보고 있던 또 다른 자화라는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질문에 왜 다른 답을 주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염구는 소심해서 행동으로 잘 못 옮기니까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한 거고, 자로는 좀 성격이 급하고 무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신중하라고 답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자화에게 해줍니다. 자, 공자는 뭔가 다른 듯해요. 자, 그래서 자화의 질문은 지식에 관한 거죠. 지식은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공자의 대답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뭔가 다르죠. 이 지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자의 대답은 되게 지혜로운데 그 지혜는 결국 제자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온 거죠. 결국 지혜는 뭔가 관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인식 능력, 그리고 그 인식 능력의 대상이 그 인간의 정신 수준,
또는 정신력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지금 지혜에 대한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느냐? 이 질문입니다. 지능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지능과 지혜는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능을 오늘 향상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지혜는 지능의 확장과 동시에 심화된 판입니다. 능력입니다. 지능과 지혜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지혜는 지능이 확장되고 심화된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가치 인지 능력의 확장과 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따라서 지능을 발달시키는 또는 지능을 향상시키는 비결이 확장되고 심화된다면 지혜라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 세계인데 1차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차원에 있는 인간이라면 1차원에서만 산다면 이 선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못 삐져나오는 거예요. 선형적 인간인 거죠. 2차원은 평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1차원에 비하면. 그죠? 이건 2차원입니다. 분명히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죠? 자, 평면을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3차원은 뭔가 1, 2차원보다 훨씬 더 확장된 어떤 세계이자 힘입니다. 그죠? 3차원 인간은. 자, 감각인지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인지 이 5개는 선형적인 차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각인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각과 후각과 촉각, 시각, 청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언어 능력이 생기면서, 즉 언어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5개의 감각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2차원 인간처럼. 이해가 가십니까? 즉 인지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자연수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1, 2, 3, 4, 5, 6. 그런데 이 사이에 뭔가 있다고 배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죠?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입니다. 바로 이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는. 자연수만 알고 있을 때. 존재하고 있는데도 인지가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수나 무리수의 개념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마치 선형적인 인지에서 움직이다가 평면적인 인지로 확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수학에서도 이렇게 인지가 발달했던 거죠. 개념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우리의 인류의 인지 발달은 사실은 평면적인 인지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물질 문명이 크게 진보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물질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평면적 확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까 지혜가 지능의 확장과 심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심화는 결국은 입체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력과 인지 능력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시력이 나쁘면 그 대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나쁘면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인지 능력도 동일합니다.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아주 세밀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이 바로 지능의 바탕이 되고 지능을 향상시키는 비결에 있어서 이 인지 능력은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이 인지 능력은 눈으로 보이는 감각적인 시력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될 때 평면적인 확장의 수준의 지능의 발달이 아니라 지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인지하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이러한 3차원적인 인간, 비유적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능을 향상시키는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지혜를 기르는 힘도 비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내면 관찰을 통해서 인지 발달을 통해서 이러한 힘들을 기르고 내면이 성장할 때 결국 지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 결과가 마음의 성장이고 기억의 발달이고요. 자, 오늘 강의는 어제 했던 다이어트나 또는 그 전에 했던 자존감이나 또는 급한 성격, 조급한 성격을 바꾸는 거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전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참고할 내용들을 여기 기록해 놓았으니 보시고 궁금한 점은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